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차 수업입니다. 네, 이번 주차에서는요, 우리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학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올해 트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이제 키워드들,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디자인 컨셉 잡는 방법, 그리고 뭐 트렌드 조사나 사례 조사, 이런 것들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우리 PDF 파일은 클래스룸 2주차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한 번씩 이제, 미리 PDF 같이 보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해마다 발표가 되는 이제 책,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쓴 그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22년을 이제 참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트렌드 책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좀 사서 읽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각 우리가 트렌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도 뭐 우리 책을 읽기가 힘들면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기 초에 특히 지금 뭐 3월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올해 어떤 트렌드가 이제 한참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작년에 또 어땠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 2022년 트렌드 키워드 2007년부터 2021년 이제 작년까지죠. 한번 쭉 로드맵으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책들이 트렌드 코리아 해마다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어떤 마케팅 그런 자료로도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나 유통 뭐 이런 데서도 이 트렌드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책 한 권에서 나오는 이제 단어나 키워드들, 어떤 이제 방향성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일단은 이제 작년부터 한번 보면요. 작년에는 이제 우측 상단에 있죠. 2021년 카우보이 히어로입니다. 네, 이때에는요, 우리가 피보팅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제 전환하다, 이제 지렛대잖아요. 그래서, 과거 1년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전환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어 보자 했던 이제 대표 키워드고요. 2020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멀티 페르소나, 우리 지금 이제 부캐, 뭐 부캐릭터 이렇게 얘기하는 자아가 아이덴티티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편리미엄, 우리가 뭐 편의점에 굉장히 편리한 이런 제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프리미엄급 못지않게 퀄리티도 좋다. 그래서 편의점과 프리미엄을 합친 이제 편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또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는요, 뉴트로.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카멜레존, 내가 여러 가지를 좀 바꾸는, 우리가 카멜레온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피부색이 굉장히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에 따라서 굉장히 다변화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카멜레존,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로 카멜레존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고요. 2018년에는 이제 소확행, 워라벨,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워라밸은 많이 없어진 추세죠. 워크 앤 라이프가 밸런스를 맞춘다. 그래서 일과 우리 뭐 라이프, 그냥 여가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워라밸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옛날 옛날 2018년 언택트가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언택트가 너무 흔한 그런 이제 단어로 인식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처음 이게 이제 국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였었거든요. 2018년에 언택트로 키워드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죠. 2017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하셨나요?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제 1코노미, 1인 가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40%예요. 1인 가구가. 그러면은 이제 곧 50%로 이제 육박을 할 텐데 뭐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거의 1인 가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2017년에도 뭐 그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조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코노미 시대, 1인 경제 시대를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자, 2016년에는 가성비 같은 거, 우리 프리미엄급은 어때요? 다 너무 비싸서 우리가 사지 못하지만 그 대신 이제 가성비로 승부를 하자. 가성비라는 거는 가격 대비 성능과 질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품들의 마케팅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고 계속 이제 뒤로 가면은 지금이랑은 좀 트렌드가 많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015년은 이제 옴니채널, 숨은 골목 잡기, 좀 빈티지, 뉴트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고 2014년에는 스웨그, 뭐 지금도 스웨그 단어 쓰긴 하지만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한참 나왔을 때 이때만 해도 유튜브가 활성화가 거의 되지 않았던 거의 이제 초창기죠. 이때부터 이제 찍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얼리 어답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죠. 콜라보레이션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2014년 정도 키워드 보면 너무 이제는 좀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2013년도 마찬가지고요. 스칸디남은 이거는 북유럽. 우리가 북유럽에서도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라고 해서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요리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 이런 것도 북유럽이 굉장히 붐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2013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북유럽 스타일이 오히려 자리를 좀 많이 잡았고 굉장히 이슈화된 그런 트렌디한 인테리어나 어떤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지금 미드센추리 디자인이 좀 유행이 한창이긴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그 전후로 이제 가면은 사실 지금이랑은 조금 멀어진 그런 느낌이지만 우리는 계속 과거를 좀 알아보면서 지금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코비드 엔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시대에 맞는 질문이다. 코비드가 이제 끝나나? 팬데믹이 아니라 엔드 끝나다. 엔데믹. 뭐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신조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는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를 할 건지, 코로나 형태가 계속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트렌드는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예 없었던 뭐 2019년 뭐 그쪽으로 돌아갈 것인가 완전 100%.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문화 적응은 우리는 2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2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겪었고 그 전에 코로나 전을 좀 잊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보복 소비 우리가 이제 여행이나 이런 것들 많이 못했잖아요. 그리고 일부적으로 이런 게 반짝 일어나긴 하겠지만 완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 코로나 전에 그렇게 활발하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각국을 여행하던 그런 문화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직은. 소비 형태는 어떨까요?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여러분들 계속 착용하겠습니까? 네, 29.3%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환절기 때나 이제 날씨가 이제 계절이 변할 때 감기나 이런 이제 비염 같은 증상들을 많이 달고 살았었는데 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날씨에도 그런 것들을 예방한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마스크를 좀 계속 쓰지 않을까. 마스크 효과를 좀 보신 분들,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생에 좀 민감한 그런 분들이 계속 착용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마스크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생산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의견입니다. 코로나 시기의 트렌드도 결코 계속되지 않는다. 네. 코로나 시기, 지금 2년 동안 겪었던 이 지금 코로나 트렌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일정 기간 유지가 됐을 뿐이지, 이게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습관을 자리 잡느냐는 어떤 우리가 이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리하고 즐거움이 있어야지만 그거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질병의 트렌드 변화 동기는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이었다는 거죠. 질병은 아마 이거를 트렌드로 계속 갖고 간다. 이 질병 때 우리가 겪었던 트렌드를 계속 갖고 갈 거냐라는 얘기고요. 코로나 이후의 소외 행태를 대면, 비대면이 이분법으로 인식하는 것은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비대면을 하는 것이지, 또 선택적으로 대면을 하는 것이지, 이게 비대면을 할 거냐, 대면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뭐 이분법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트렌드도 계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올해 2022년은 포스트 팬데믹 패러다임이다. 포스트 팬데믹.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 독식이 경향이 강해졌죠.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도, 또 코로나 기간의 유지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볼 것.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도 트렌드를 읽고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읽고요,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랑이냐 고양이냐 기로에서다, 이게 이제 올해의 주요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거 or 캣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의 트렌드를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한 10개 키워드로 문장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의 첫 번째, 입니다. 나노사회, 나노소사이어티라는 이제 단어가 키워드인데요. 이 나노라는 건 어때요? 굉장히 작은 이제 그런 입체를 나타내죠. 그래서 나노사회라는 거는 우리가 개개인으로 굉장히 쪼개진 사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유대감, 공동체감을 유지하지 않고 개개인의 그런 경향이 짙어진 사회를 나노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 트렌드가 그렇게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이런 이제 단어들 여러분들 하나씩 주요 키워드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조금 내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알아보고자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기사나 이제 단어, 어원들 계속 찾아보시는 거예요. 나노 사회의 새 모습이 있어요. 일단은 모래알. 모래알은 어떤가요? 조각조각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니라 나만이 존재하는 그런 개인주의죠. 근데 이 개인주의적인 상황도 왜 나타났을까? 왜 나타났을까 보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공동체, 유대감을 갖는 그런 사회성을 높이는 활동들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도 수업도 지금 집에서 혼자 듣고 있고, 뭐 재택근무도 뭐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이제 격리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제 트렌드 변화가 근인이 되는 거죠.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끼리끼리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속이 아니라 취향에 따라서 세분화돼서 재집결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꼭 뭐 어떤 이제 뭐 신한사인데 또는 이제 뭐 실내자인과 이런 특정 소속에 의해서 뭉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취미, 뭐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집결이 된다는 거예요. 반향살 같은 경우는 내 편끼리 공명하다. 큐레이션의 메아리 속에 자신만 옳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좀 단점이죠. 나만 옳다고 믿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큰 반향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의 나노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장 트렌드에 어떻게 파급 영향을 줄까? 일단은 트렌드의 미세화를 통해서는 사회 전체의 대중적 교감이 부재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공능제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트렌드의 한정성이 강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다. 노동의 파편화, 직장의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기그 노동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고정된 무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그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임시로 하는 일, 직장, 뭐 이런 어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평생 직장의 그런 개념이 많이 과거보다는 좀 이제 파편화돼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산업의 세분화, 보면은 유통이나 생산 구조가 이제 개인화됐다. 그리고 1인 시장, 배달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졌죠. 그래서 뭐 자기 집에서 아니면 원룸을 하나 얻어서 뭐 배달만 하는 그런 용도로 공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1인 시장은 뭐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으로 인해서 유통 생산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개인 브랜드를 런칭을 한다거나 그런 개인 어떤 방송, 개인의 어떤 레시피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는 그런 산업이 더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스마트폰 있죠. 소통의 단절, 공동의 문화적 배경이 약화. 우리 보면은 지하철 타면 이제 스마트폰 안 보고 있는 사람은 없죠 거의.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있거나 그죠. 뭐 지하철에서 책을 본다든지 뭐 잡지를 본다든지 그런 문화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있더라도 예를 들면 각자 뭐 부모님, 자녀들 핸드폰을 보고 있다거나 뭐 어디 여행을 가족끼리 가서도 그냥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배경이 되거나 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지금 뭐 1학년들 뭐 같은 경우는 서로 얼굴을 아예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단절돼서 소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공감력, 타자에 대한 거,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 우연한 발견, 우리가 세렌디피티라는 어떤 이제 영화도 있죠. 거기는 이제 우연에 의한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런 우연한 발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만능에서 탈피한 주변 시설을 우리가 좀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조금 더 좀 멀어져서 주변을 좀 바라보자. 뭐 이런 시사점을 주는 거죠. 자, 다음은 인커밍 머니러쉬입니다. 이제 머니러쉬는 엔잡러라고 하죠. 투자를 통해서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고 극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엔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잡이랑 투잡이 뭐냐면 엔잡은 부캐가 문화적 개념에서 경제적 개념으로 제너레이션 등장했다. 그래서 부캐릭터의 부캐예요. 그래서 이 부캐릭터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공부하는 나, 돈을 버는 나, 투자를 하는 나 이런 식으로 경제적 개념으로 그런 어떤 하나의 세대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레버리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레버리지는 이제 지렛대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출도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출을 통해서 내가 더 다른 것들을 크게 이익을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렛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순기능인데 어떤 이제 이런 레버리지의 기능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영끌을 한다거나 비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게 좋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좀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쓰면은 레버리지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영끌이나 비투로 굉장히 크게 망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대상이나 투자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이 미술품 관련된 최근에 NFT라는 거, Non-Fungible Token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이게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Non-Fungible, 그러면 대체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체 가능한 토큰은 뭘까요? 대체 가능한 토큰은 우리가 돈이죠. 그냥 우리 뭐 지폐, 지폐, 화폐 이런 것들이 펀저블 토큰 FT면은 그 토큰을 우리가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NFT는 이제 구매를 하는 방법은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잘 아시죠? 그 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특정 코인으로만 거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뭐 NFT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뭐 몇백억에 팔렸다. 진짜 뭐 엄청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금액에 뭐 팔리고 있대. 이런 것들이 막 이슈화돼서 자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일부의 시장이라는 거죠. NFT를 우리가 뭐 한 100명이 하면은 정말 0. 몇 %의 그런 이제 수익이 발생된 사례를 굉장히 이슈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성장 가도를 겪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아무래도 그래도 앞으로 이 NFT 분야는 메타버스 분야랑 같이 맞물려서 분명히 이제 성장할 분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내가 그래픽이나 디지털 어떤 도구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누군가가 내 그림을 사주고 이런 이제 대중화를 좀 예술의 대중화, 디지털 아트의 대중화 이런 것들을 만든 게 NFT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배경은 뭐냐? 높아진 기대. 사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건 너무 많나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나만 근데 빠질 수가 없어. 자, 이거는 포모 이런 것도 오래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이제 알아두셔야죠. 두려움에 산다. fear 우리가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미싱 되는 거,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두려워. 나는 꼭 이거를 기회를 잡아야 돼. 그래서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그냥 두려움에 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돼서 이런 투자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팍팍한 여건, 월급만으로 부족하죠. 뭐 예전에는 지금 뭐 예전이 어디죠? 지금 뭐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 때는 월급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한 10년 정도 꼬박꼬박 월급을 열심히 모으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을 모으지 않고 10년이 뭐예요? 전혀 집을 살 수가 없게끔 이렇게 팍팍한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월급만이 아니라 어떤 투자 내가 본업 이외에 뭔가 엔잡러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물가나 집값이 너무 빨리 상승을 했고, 그리고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방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족들도 굉장히 늘어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전망 및 시사점 보면요. 우리가 자본주의의 송두라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이게 정말 좋은 방향이냐라는 거죠. 물질주의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고민을 꼭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피보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피보팅은 작년 한 해 메인 단어였지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앙터프러너십을 키운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좀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새 비전을 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개인적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 우리가 지금 신입생과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전공 관련 그런 기술들이 익히는 것도 여러분들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레버리지를 끌었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계속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맞는 그런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열심히 하고 이런 공부들을 하고 이런 시기로 이제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득템력이라고 합니다. 득템. 오늘 득템 했네. 예. 이 득템력이라는 개념은요, 지불 능력으로만은 얻을 수 없는 상품을 내가 얻었다. 내가 뭐 10,000원을 내건, 100,000원을 내건, 그냥 살 수 있는 상품은 아닌 거예요. 그 지불 능력 플러스 뭔가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득템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거를 오픈런을 통해서 굉장히 내가 막 기다렸다. 나 이거 진짜 살려고 6개월 기다렸어. 뭐 웨이팅이 내가 몇 번째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운이 있어야 돼요. 운에 관련된 거.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GPS, 또 드레스 코드, SA 직원과의 신분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SA는 뭐예요? 물어보면은 이 SA라는 거는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파텍 필립이라는 그 시계 굉장히 고가의 이제
시계이고요. 뭐 시계의 제왕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이 파텍 필립은 일부 특정 모델에 대해서는 판매를 할 때 고객한테 시계 구매 이력을 적은 에세이를 받아요. 무슨 레포트, 학교에서 레포트 받듯이. 그래서 그 에세이를 검토한 후에 판매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에세이를 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에세이는 뭐냐? 자신이 구매한 이 파텍 필립 제품 명세와 개인의 인생 양력을 담아야 된대.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어디 회사 어플라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에세이에 통과를 하려면 보통 파텍 필립 시계를 한 10개 이상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 그런 거야. 특정 어떤 모델. 그런 이제 에세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가 득템이 아니냐. 그럼 배경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영앤 리치. 지금 보면은 영앤 리치도 이것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젊은 부자. 아, 너무 부럽네요, 이런 거. 네. 와, 정보의 과다해서 과시의 맥락과 전략이 변화가 됐다. 과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자 하면은 뭐 중년에 배가 조금 나오시고 어느 기업의 그냥 사장님 같은 그런 푸근한 느낌, 굉장히 관리가 되신 그런 우리 뭐 베이비 부머 60대 이상 뭐 그런 연령대였는데 지금은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득템의 과정이 즐거움과 SNS로 과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지만 득템이다.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과시를 해야겠죠. 이거 언박싱 그런 것도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업들은 정교한 헌거 마케팅으로 작용한다. 굶주림, 헌거가 어때요? 배고픔, 굶주림이잖아요. 이런 득템의 굶주린 이런 그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타겟 마케팅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절묘한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속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사점은 화제성을 만드는 기획력으로 일단 승부를 해야 된다. 우리는 뭘로 승부할 수 있나요? 공간으로 승부를 할 수가 있어요. 공간. 그 사람이 공간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컨텐츠를 공간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그렇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 문제제기가 될 수 있죠. 아, 쟤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SNS만 보고서 그런 것들을 크게 많이 판단할 필요는 없거든요. SNS에는 사실 과시가 위주죠. SNS에 뭐 과시 말고 조금 뭐 자기가 뽐내고 싶고 이런 거를 올리지 그냥 슬프거나 좀축 처지거나 없어 보이거나 이런 거 많이 안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것도 한번 좋은 표를 읽어보시고 스타벅스나 힐리즈의 굿즈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득템력. 어떻게 보면 요 가방, 여행 가방이죠. 아이스 패킹도 되는. 뭐 중국에서는 이 가방을 사기 위해서 몇백만 원어치의 커피를 그냥 버렸다. 뉴스에 났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 몇백 잔이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진. 요거 하나를 타기 위해서. 뭐 그런 이제 소비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이제 지표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0개 중에요. 3개 키워드 먼저 알아봤고요. 자, 1차 시는 여기서 정리하고 이어서 2차 시에서 수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